좋은 솔트입니다. 요즘 따라서 제가 되게 시사 아니면 정치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이렇게 외노자로 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에게 이렇게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뉴스나 기사들을 찾아보고 있는 편이에요. 저번 주에 미국에서 핫했던 이슈는 The White House is moving to block the entry of foreigners looking for temporary work in the U.S. Officials argue this will help ease the economic impact of the pandemic by offering more jobs to unemployed Americans. 제가 저번에 그 미국 현지 상황이라고 올렸던 영상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행정명령의 원문을 가서 읽어봤더니 일단 제목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절한다. 제일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서 꽂힌 부분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되게 공적인 장소에서까지도 이런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 등등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게 더욱더 허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외국인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는 거는 일단 엄청난 큰 반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미국에서 외노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암울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에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들어서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는 코로나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오거나 출장을 오거나 하면서 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행정명령으로 유럽의 26개 국가와 영국, 아일랜드를 포함해서 유럽인들의 입국을 막았던 전력이 있죠. 근데 이렇게 유럽 사람들만 못 오게 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2월 달에 모든 중국인들의 입국이 다 막힌 상태고 아직도 막혀 있는 상태예요. 더 앞서서 보면 2017년에도 미국에 들어오는 이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란에 이제 거쳐서 레이오버를 해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입국이 거부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점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나 아니면 외국인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암만 뛰어난 인재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시작하는 날짜에 시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미국 그 대사관이 닫혀서 당장 가을 학기에 공부 시작해야 하는 학생들도 학생 비자를 못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게 안정적인데도 대사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도 크게는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입국 금지하는 행정명령들이 계속 발표가 될 때마다 많은 학교들이나 회사들이 이거는 외국인 혐오고 차별적이다, 그리고 당장 이거를 철회해야 하라, 이렇게 성명서도 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확실성에 베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안전한 초이스로 미국인을 뽑거나 아니면 그 자리, 포지션이 아예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겠죠.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미국에 유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보고 듣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점점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하는 게 나의 최우선
그 리스트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쌍방향이 서로에게 최우선인 상황이 되지 않을 테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외국인 취업자나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행정명령은 기한이 올 연말까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취업을 준비하거나 유학을 준비할 때는 그것보다 길게는 한 1년 전부터 늦게 해도 거의 한 6개월 전까지는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말에 끝난다고 하지만 일단 연말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몰라요. 왜냐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한 2, 3년간은 이게 영향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정서가 흉흉하다면 외국인들이 결국 이 나라를 떠나지 않을까요? 저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뒷배가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자국이 잘 사는 그런 부류의 외국인들이죠.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에서는 해외에서 연구를 하거나 취업을 했던 인재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하는 경향이 원래 있었고 그리고 잡마켓이 호황이라면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이 나라에서 외국인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포착이 된다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같이 일을 했었던 중국 박사님들도 다들 좋은 데로 잘 취업하셔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들도 얘기를 해보면 중국에 돌아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주 애국심이 투철한 그런 친구들이죠. 제 생각에는 한국도 이런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개인의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주제라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한국에 돌아가면 망한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한국에서 잘 취업을 할 수 있다면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자기 나라에서 막 빈곤과 가난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와서 꼭 여기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슬픈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서 그래도 남아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만 해도 저도 공부 끝나면 한국 가고 싶어요. 유럽 사람들도 얘기해보면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있긴 있겠죠. 소수의 그런 분들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럽인들은 그런 백인들은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사실 미국 백인인지 유럽 백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뒷모습만 봐도 외국인인 사람이랑은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외국인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론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극심해지고 이게 정서상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나의 취업의 기회나 교육의 기회가 박탈될 만큼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다면 여기에 남아서 살려고 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 인재들이 다 유출되고 나면 사실 미국 과학계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와서 여기서 과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되게 큰데 이렇게 하나둘씩 떠나보내고 나면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의 1위의 과학 플랫폼,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트위터에서 보고 있는데 외국인 취업을 막으면 과학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금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시태그 이미그랜트 사이언스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더 많은 얘기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보니까 이 행정명령이 처음 딱 발표가 되고 난 후에는
그 캐나다랑 유럽에 계신 교수님들이 막 만세를 부르면서 이것 때문에 미국 못 갈 것 같은 사람들 있으면 캐나다랑 유럽으로 오세요 이렇게 트위터에서 신나게 멘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영어 안 쓰는 국가 막 독일이랑 프랑스 같은 데도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 그 나라 언어를 못하더라도 충분히 포닥으로 일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서 뭐 유럽으로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가을부터 6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원 때려치기는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서 일단은 아주 조신하게 조용히 숨 죽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실험실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실험 끝내고 졸업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저는 미국 밖으로 나갈 계획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는 거죠. 올 연말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미국으로 가실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그러면 이제 미국 가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다려보래요. 이게 되게 정치적인 문제고 대선과 엄청 밀접한 영향이 있고 다음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제 다른 비자까지 학생 비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끝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OPT 비자 그리고 이번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다른 카테고리의 교환연수 비자들까지 다 대대적으로 선보이고 싶어서 지금 드릉드릉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런 추측성 보도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히 어디 막 여행 가거나 휴가 가지 말고 그냥 딱 집에만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조금 암울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배노자로서 사는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제 SNS 계정 정보들을 다 적어서 내야 돼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원래는 너무 듣보잡이라서 유튜브는 안 썼었는데 아마 찾아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신랄하게 미국에 대한 욕 아니면 이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악성적인 얘기를 하면은 왠지 입국 거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얌전하게 조신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